그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신천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에, 경기도 그 용인 본부 털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엄청난 원한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보복을 암시하는 이만희의 녹취가 입수가 됐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에 대해서 강제 역학조사와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 이만희가 이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육성 녹취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가 우리를 끝까지 압박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할 것이다 라면서 정치적 보복까지 암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재명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 윤석열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고 이재명한테는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때 윤석열이 불법으로 개입해가지고 경기도지사의 여기 수사 내지는 그 압수권 발동을 통해 갖고 그때 본부에서 신천지가 관리하는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 명단을 확보하기만 했으면 그냥 신천지를 그때 당시에 날려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들은 차별성을 강조한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파나 정명석처럼 당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나라 전체에 지하실을 깔 수도 있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 내가 하는 말은 우리는 정명석이나 구원파 같이 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난 처음에 지하철을 깐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지하실을 깐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결국 은밀한 벙커를 통해 가지고 모든 조직들을 막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얘가 대단한 끝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단한 끝발이라고 하는 게 꼴랑 근우회였더라고. 응? 물론 우리는 이제 근우회가 현대 근우회하고 옛날 근우회는 다르니까 위상이 다르니까 뭐 하겠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통합돼 있는 여성 조직의 최고 근본이 근우회였지만 지금 근우회는 이 회장 이하 몇몇 사람들이 정치적 로비 내지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종의 관변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근우회를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하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근우회 행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인들하고 유착하는 관계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 권성동, 송석춘, 원희룡, 조정훈 이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정권 실세들이나 당시 국회의원들이랑 연결되기 시작한 시점이 근우회의 근우회 회장이 쉽게 말해서 포섭이 돼갖고 신도로 들어갔던 때 2021년을 전후한 요 시기 윤석열 정권이 막 출범하기 윤석열이 정계에 진출하기 딱 그 시점부터 그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신천지가 힘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이 고양시에 자기네 그 물류센터 신전으로 바꾸려다 실패한 것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있는 이 아주머니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권 실세들하고 결탁이 됐었고 이걸 통해 갖고 윤석열이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국진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까지 삽시간에 이걸 키워냈다고 봐진다는 거예요. 이희자 회장이죠. 네. 이희자 회장. 이름도 싫어. 근데 저는 여기서 남들이 지적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이때 신천지가 국진당을 포섭하고 이제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인물이 누구겠느냐는 거지.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이준석. 결국 이준석이가 당시에 무관의 당대표가 될 때 걔 노원에서만 제가 13년, 12년을 보던 애예요.
얘 진짜 부지런한 놈이야. 아침에 조기축구 하는 데부터 시작해갖고 노인네들이 있는 데는 이제 등산 오고 약수 타고 아니면 뭐 동네 노래자랑만 해도 다 오는 애거든. 그래서 노원에 뿌리 박을 줄 알았더니 이놈이 갑자기 대구를 갑니다. 대구에 석 달 동안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당대표 출마 이후에 선거운동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몰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신천지가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한테 물어보면 이준석이 자기 선거 때는 신천지가 안 들어왔다는 거야. 조직적인 가입한 기억은 없다. 기억은 없다 그랬죠. 근데 이준석이가 당대표 발표가 있긴 게 당선되기 3일 전에 신천지 TV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신천지 TV가 아니고 천지 TV.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는 TV야 이것도. 근데 이 TV에 나갔는데 지금 사흘 전이잖아. 사흘 전에 이 TV에 나갔는데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신천지 당대표가 되었나. 이게 당대표가 되는 걸 확정 지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천지일보가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이 인터뷰에 나왔을 때 이미 당신은 사흘 후에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에 이 인터뷰들을 한다고. 결국은 그마만한 세력들과 그마만한 이 투표층들을 이준석이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 투표를 관여한 게 누굽니까? 명태균 아니에요. 명태균이 어떤 방법을 했죠? 준석이를 뽑아줄 놈에 대한 여론조사나 투표층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2030 애들을 5만 명을 찍어놨다며. 심어놨다며. 그리고 걔네들 명단을 명태균이 갖고 있으면 명태균 입장에선 이게 어디서 온 명단인지 모르는데 이걸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면 무조건 이준석한테 몰표가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희한했던 게 원래 그 20대 층들이 조국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이준석은 좋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조국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잘생겼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했고 부자고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야. 질투한다는 거지 일종의. 그럼 이준석이한테 왜 질투감이 안 생길까 20대가? 못생겨서? 못생기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학벌이 나빠서 그래. 이준석도 똑같은 금수저예요. 조국 대표보다 더하면 더했지. 유학 갔다 온 하버드라고 어디 가서 하버드 출신이라고 자기 박근혜 키즈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를 20대가 왜 좋아하겠냐는 거지. 애초에 20대가 이준석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인기와 거기에 붙어있는 꼬리표는 신천지 신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 나중에 이거 특검 들어가게 되면 이준석이 동탄에서 당선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탄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탄 지역에 갔을 때 동탄의 젊은 층들이 이준석을 지지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옛날에 노원에서 이준석이가 항상 표 얻을 때랑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노원 쪽에는 워낙 인구가 많아.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본빵을 신천지에서 밀어줘도 계속 낙선을 했고 그리고 일단 상대들이 너무 셌어. 그러니까 안철수를 어떻게 이기고 김성환 구청장 같은 사람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아예 이 전법을 이사를 시켜갖고 동탄에 가서 써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천지는 이준석을 당대표로 심는 때부터 사실상 국짐 장악에 들어갔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과 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특검은 단순하게 신천지가 윤석열을 당선시켰다가 아니라 신천지가 이준석을 당선시켰다라는 데까지 확대돼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갑자기 대구에 내려간 이유나 대구에서 몰표를 받아서 무관의 당대표가 되는
삼선 낙선하고도 당대표가 되는 그런 기적은 나는 안 일어났을 거라고 본다는 거지. 신천지가 아니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자금이라든지 인력 동원이라든지 뒤지기만 하면 튀어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준석은 다른 데는 아무런 연고가 없거든요. 어떠한 계파나 어떠한 지원 세력도 이준석이한테 정치 자금을 대주거나 뒤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철 계파가 없는 놈이에요. 그런 애가 지금의 당대표가 되고 당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지방공천을 나눠갖고 강남구청장을, 뽑고, 뭐 이런 행위들 배경 안에는 난 이준석 단독의 결정인 것보다는 신천지에서 이준석을 관리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신천지 의혹에 또 권성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은 그 당시에 멀티플레이였던 거예요. 통일교와 신천지를 오가면서 양쪽에 영적 자금을 다 받아 쓴 게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데 관련된 연결 녹취, 언급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신천지 내에 로비스트 역할을 한 고모 전 총무와 핵심 관계자 간 대화 녹음 파일을 합수본이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에 권성동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면서 신천지의 집단 입당 보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집단이, 그러니까 돈이 오간 걸 떠나서 신천지가 대량으로 입당하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권성동도 알았고 당내 웬만큼 높은 놈들은 알았다는 거야. 그럼 정치를 하는 새끼들이 야 이런 위험한 놈들이랑 손잡으면 안 되는데라는 감이 없겠어요? 분명히 이거는 할 짓 아닌데 통일교도 그렇지만 이 신천지는 더 위험한데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 아니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생각이지. 근데 권성동은 어차피 나는 강릉의 왕이고 여기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한 나 죽었다 깨나도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여기선 당선이 된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가 아닐까요? 권성동은 나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같은데? 권성동은 지금 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메신저적인 능력을 발휘해 갖고 당내에서 엄청난 이권들을 따로 챙기다가 필리핀까지 갔었잖아. 그러니까요. 필리핀 대통령 너무 취임식에 이상하잖아. 그때 특사로 권성동이가 가서 우리가 그때 왜 그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도 나가고 권성동도 나가고 또 누구도 나가고 이래서 제가 아예 그랬거든요. 그때 문 닫아버리면 안 되냐고 이것도 못 들어오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필리핀하고 지금 연결되는 고리는 KF 50 주고 마약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박선원 의원 의혹이 거기서 또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같이 돈 되는 짓은 뭐든지 다 한 게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지. 따라서 권성동은 이 정도 선에서 죄를 치르고 그리고 나는 단순하게 뇌물죄 정도로 몇 년 살다 나가는 게 싸게 맥히겠다 하는 거지. 이거 나중에 직접 이런 방식의 정치 자금이나 불법 자금 또는 뭐 통일교 로비 도와준 거 내지는 캄보디아에 카지노 설립하는 거 도와주기로 한 거 그 이외에 마약 관련해 가지고 그쪽이랑 또 딜해 준 거 이런 것들까지 다 튀어나온다고 치면 못 나오거든요. 두 바퀴 돌리는 거거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가 결국은 당시 지방선거였던 서울시장이랑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을 안 했는데 대박이다. 지금 뭐 특별하게 그 특수본이 발표한 것도 없는데 합수본에서 나온 것도 없는데 언론을 통해 갖고 이러한 증거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 합수본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상부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를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이 됐다고 합니다. 신천지 수뇌부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공식적으로 명단으로는 청년당원 5만 명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당시에는 홍준표는 10만 명서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 5만 명 이외에 나이 든 신도들, 왜냐하면 신천지 신도들을 40만까지 봐요, 현재. 그렇게 많아요?
통일교가 100만, 신천지를 40만 정도까지 보는데 뭐 점조직이니까 알려지진 않았겠죠. 우리나라에 정신 빠진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뭐 2개 다 하고 있는 애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정도의 명단 안에서 만일에 전국적인 동원령을 돌렸다고 하면 청년들만 뽑아서 5만 명만 했겠느냐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얘네들은 별동대 내지는 특공대로 해갖고 특별히 이 뭐 유세도 가고 막 지원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것까지 시키기 위해서 별동대로 뽑은 애들인 거고, 일반적인 그 투표를 위한 당원 가입이나 이런 쪽 안에서는 일반 다른 나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 안에서도 앞으로 추후 증거나 명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어찌 됐거나 이 숫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투표에 참여해갖고 막 개인적으로 오세훈을 찍어서 통과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나름대로의 조직적인 이 오세훈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특히나 당내 경선, 나경원을 날려버렸던 그 당내 경선 안에서도 이 얘네들이 어떠한 역할을 명태균과 함께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즉, 명태균이 이 당내에 있는 뭐 내부 선거나 여론조사 같은데 활용하는 명단 안에 이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이 활용된 증거만 찾아내게 된다고 치면 이거는 훨씬 더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거고, 그 실명 명단 5만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피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 5만이지. 신천지가 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신도는 한 30만이라고 하거든요. 최대로 막 이렇게 치면은 뭐 중간에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뭐 중간에 자산만 3조 원 넘는 뭐 교단 자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신천지가 만약에 하는 거였으면 신천지 또 주특기가 수수하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나 이제 성당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절도 추수를 하더라고. 잠입해가지고 처음에는 그쪽에 신도인 것 같이 막 하다가 이제 신자들을 다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 새로 해볼래? 이렇게 하다가 그 공부가 알고 보니까 이만희 얘기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세뇌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뺐고 성당을 뺐고 뭐 그런 수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5만 명만 했을까? 웃기며 가는데? 그리고 지금은 30명이 만약에 신도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조직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신천지는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안 바꾸고 그걸 그대로 가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하고 연관돼 있는 사회단체나 교회단체 뭐 이상한 시민단체들이 수백 개라고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교인으로 안 치는 일종의 숨어있는 교인 같은 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고 치면 아마도 총력전이었어요. 이재명은 절대 안 되라고 그렇지.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30만, 40만 신도들 중에 최소 홍준표가 얘기한 10만에서 그 이상의 숫자라 동원했을 거고, 5만으로 안 끝났다. 그리고 이거는 종교단체 특성상 그 운영된 장부라든지 당시의 명령에 대한 지침들이 아직도 문서화돼서 보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스러운 문서거든. 응? 교주님이 내려주신 명령을 한번 받고 나서 태워 없애거나 찢어 발기진 않았고, 내가 그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려줘. 내가 이걸 다 했네라고 다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실제로 신천지 전 간부가 받은 수뇌부의 회의 내용, 요거 텔레그램에 보면은 이재명을 밀은 게 이제 개신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번에 졌다. 근데 이들이 별짓을 다 할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무조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국짐으로 찍어야 한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이게 수뇌부한테 이게 전달받은 내용이라니까. 그럼 이거 맞아요. 밑에 다 안 내려왔을까? 전 성도가 기도한대잖아. 그러면 성도들 다 모아놓고, 자,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교를 위해서라도, 교주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짐을 찍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선거 운동이야. 그렇죠. 그리고 정당법 위반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렇게 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짐이 실어야 될 사항이야. 왜냐하면 국짐이 사이비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게 당이 운영이 된다?
그 당의 결정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짐이 사실은 그 상처받아야 돼. 아, 우리가 사이비한테 이렇게 휘둘리나? 근데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그거를 못하겠다고 장동혁이가 지금 6일째 밥을 굶고 있잖아요.